새롭게 개업을 한 초기에는 신규 공인중개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손님이나 매물을 뺏어가는 일부 양아 부동산과 가짜 손님 그리고 비매너 방문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할 때부터 일부 이런 류의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매너나 에티켓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현장에 나가면 중개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욱더 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현직 공인중개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양아짓을 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네에 새로 개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든 주택가든 상가든 명함 작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홍보 방법의 진행 여부는 동네마다, 분해마다, 분해 규정마다 조금씩 다르고 신경 쓰지 않는 곳도 있지만 강하게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물이 없을 시 오로지 공동중개로 진행하라는 일부 동네도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분해 가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동중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분해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명함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진행하고 일명 양아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명함 작업의 양아짓은 이런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 올린 매물이 있는 동층에만 자기 명함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주택이나 빌라에도 광고 올라온 매물과 주위에만 이런 식으로 명함을 붙이는 건 비매너 방식입니다. 차라리 동네 전체에다 붙이는 게 더 낫습니다. 일부 주변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양아짓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중개 시 내가 데려간 손님을 가로채는 경우와 손님을 데려온 부동산이 내 물건을 본 후 자기 물건으로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손님으로 가장해 여러 부동산을 돌며 집을 보고 오게 한 후 그 집들을 찾아가 접수해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손님을 뺏는 방식은 다양한데 물건을 보고 가는 길에 손님에게 자기 사무소는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 부동산에 다른 매물도 많은데라고 손님에게 말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래 명함을 주거나 보는 앞에서 명함을 서스럼 없이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혹시라도 손님이 물건지 부동산에 명함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게 관례고 손님이 방문하신 여기 사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남겨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매물 뺏는 방법은 공동중개 시에는 내 매물을 보기 위해 손님을 데려온 부동산에서 보고 간 이후 찾아가든지 명함을 남기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손님지 부동산에도 똑같은 매물 광고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 집주인이 그 세입자가 오늘 우리 부동산에도 내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공동중개에 대해 서로 간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동네마다 공동중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신규 부동산은 초창기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절대 기존 부동산에는 안 합니다. 신규 부동산에만 이런 짓을 합니다. 일부 이런 양아들은 신규 부동산은 어차피 얼마 못 가서 없어질 테니라는 생각으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부동산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아 부동산이 동네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은 꼭 동네마다 한 개씩은 존재하고 그런 부동산이 계약도 많이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대규모 상가 전문 부동산들이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매물 확보 싸움이 치열합니다. A급 상권이나 동네 상권에도 일부 양아 부동산은 존재하고 양아짓으로 매물을 뺏어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손님에게 설명하는 걸 보고 있다가 매물로 나온 점포를 확인하고 찾아가 접수해오는 경우도 있고 매물 확보 작업은 오로지 타 부동산 광고만을 보고 찾아가 확보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는 광고를 올리면 나만의 물건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본 후 직접 찾아가 계약하는 일명 뒷박 사례와 부동산에서 광고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가 직거래하는 등의 사례도 상가가 제일 많습니다. 일부 가맹업체에서는 업체 담당자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본 후
계약은 입점하는 점주로 하여금 직거래를 하게 하는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원룸 투룸의 경우는 그 동네 부동산보다는 타 동네 일부 광고 전문 부동산에서 양아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장인 공인중개사 밑에 대여섯 명에서부터 수십 명의 중개보조원이 활동하고 적게는 두세 개의 동과 많게는 여러 개의 구를 중개 영역으로 삼습니다. 광고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허위 매물을 올리기도 하고 타 동네 부동산을 돌며 손님인 척 매물을 보고 나서 접수해가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입 중개보조원이 들어오면 이런 곳은 손님인 척 매물 확보해오는 방법부터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개업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중개를 하다 보면 다양한 목적의 가짜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손님인 척 하는 사람, 직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 경매 물건의 분석을 위해 손님인 척 하는 사람, 타 부동산에서 계약 또는 확정을 짓고 더 알아보기 위해 손님인 척 하는 사람, 신입 중개보조원의 OJT를 타 부동산 손님으로 위장해 교육시키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가짜 손님 판별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레 말과 행동 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일부 비매너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는 일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